많은 송가 억가들이 그랬습니다. 손흥민 호시절 다 갔다. 에이징 커브 왔다. 동료들 핑계대지 마라. 결국 못하는 건 사실 아니냐라고요. 그런데 케인의 필두로 한 잉글랜드 선골 날라리 무리인 손흥민 억제기가 사라지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시즌부터 바짝 치고 올라와 부활한 아스널을 상대로 2골이나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2골에 오프사이드 처리된 1골까지 기록하면 3골이죠. 안타깝게도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했지만 이날 경기는 여러가지 역사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말로만 하는 역사가 아니라 진짜 역사를 써내려간 경기였는데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친정팀을 버리고 독일로 가버린 케인과 정반대의 행보를 가며 정말 구단의 레전드가 되어가고 있는 손흥민. 동료들이 제 밥값을 해주지 못하고 있자 스스로 나서 답답해서 내가 뛴다라는 식으로 2골을 만들어버리는 손흥민. 오늘은 부푼 가슴 가득 안고 손흥민 선수의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영국 현지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경기 전 메디슨 정신교육을 바짝 시킨 뒤에 제대로 긴장하며 정신 차린 메디슨이 손흥민 바라기가 되어 2골을 만드는데 필사적인 힘을 다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드릴게요.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메디슨을 길들이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메디슨은 제2의 케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여온 선수이기도 합니다. 제일 좋아하고 잘 맞는 선수로 케인을 꼽기도 했으니까요. 실제로 이 둘은 사석에서도 자주 만나 좋아하는 골프장에 자주 놀러가기도 했죠. 때때로 탐욕스럽게 패스하지 않고 마무리하려는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신머리 없이 팬들과 구단이 싫어할 행동을 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영국 MZ세대도 개념이 없는 건지 아스널전을 앞두고 훈련장에 오는데 아스널 상징책이라 모두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이미 잘 알고 있을 빨간색 페라리를 끌고 와서 감독과 손흥민 선수에게 한 차례 호되게 정신교육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일화가 장난 같고 오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두에 말씀드린 대로 축구의 인생을 다 걸고 즐기는 영국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 단순 장난이나 해프닝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 현지 매체 미러는 이 일화를 대서특필하기도 합니다. 메디슨이 토트넘의 강력한 라이벌인 아스널의 색, 빨간색 페라리를 몰고 훈련장에 온 것은 실수였다.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팀워크를 이야기하며 빨간 차로 훈련장에 오는 것은 정신머리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입니다. 이어 기자는 손흥민을 언급하며 글을 이어갑니다. 손흥민 역시 메디슨을 불러 1시간가량 대화했다고 한다. 소문난 페라리 소유주 손흥민 역시 단 499대만 생산한 한정판 라 페라리를 운전하지만 원래 빨간색으로 수입한 차를 검은색으로 변경했다. 팀워크 때문이다. 그리고 그 면담은 이번 경기 결과에서 효과가 있었음이 입증됐다. 메디슨은 손흥민의 지근거리에서 2골 모두를 도우며 승리에 기여했다라고요. 이처럼 영국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은 상상 이상입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응원 문화로 욕을 먹기도 할 정도인데요. 삶에 축구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집착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지역 중 하나가 북런던입니다. 아스널과 지근거리에 있는 토트넘은 대표적인 더비, 즉 라이벌전을 펼치는 곳이기도 한데요. 상상 이상의 열기를 자랑하는 라이벌 간 역대 전적은 아스널의 압승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우리 소니가 뛰는 토트넘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아스널은 역사적으로 꽤나 강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의 손흥민은 가히 최고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꼽는 한국 대표팀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 해리 케인 등도 못 깬 역사적인 기록을 토트넘 구단 전체의 역사에 남겼는데요. 경기는 사실 아스널의 압도적인 파상 공세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시즌 이후 워낙 한 템포 빠른 경기 흐름을 가져가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조직력과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토트넘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기세 싸움에서 이미 토트넘은 시즌 첫 5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데다 캡틴 손흥민의 진두지휘 아래에 동료 선수들이 착착 자신의 위치에서 팀을 위한 경기를 풀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가 말해주는 토트넘은 아스널의 한정에서, 특히 아스널 홈구장에선 최악체 팀에 가까웠습니다. 제대로 이겨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포츠 통계를 다루는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이 아스날 원정에서 2골을 넣은 것은 토트넘 선수인 존 핸드리가 1993년 5월 아스날 원정에서 2득점을 한 이후 30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클린스만, 로비킨, 데포, 케인 등 역사적인 공격수가 두루 거친 팀이었지만 아스널 원정에서만큼은 죽을 썼던 건데요. 진정한 의미의 레전드가 되어가고 있는 손흥민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된 것이죠. 사실 조금만 운이 따랐다면 승점까지도 따올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무려 3골을 터뜨렸기 때문인데요. 2대2로 비겼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그건 우리 로메로 선수가 자살골로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손흥민 선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필사항전의 마음으로 골을 몰아쳤는데요. 경기 내용도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특히 손 선수에게도 한국인의 빨리빨리 본능이 살아있는 면모를 발견해 더욱 반가웠는데요.
이날 선발 출전에 79분을 뛰며 멀티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사실 선제 실점을 내주면서 축 가라앉은 분위기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반 26분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온 골잡이 사카가 박스 안에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을 토트넘 중앙 수비수 로메로가 막기 위해 무릎을 들었고 이 공이 다리를 맞고 골절돼 골이 들어가고 만 겁니다. 오랜만에 다시 보는 토트넘 고질병인 수비수 문제였죠. 제 정신교육이 필요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대로 승기를 놓쳐버리나 싶었던 토트넘은 정신 바짝 차린 손흥민 덕분에 다시 주도권을 뺏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전반 42분 손흥민이 동점골을 만든 겁니다. 만회골의 작공은 바로 제임스 매디슨이었습니다. 매 선수의 낮은 컵백 크로스를 손흥민이 가까운 포스트로 달려가며 무려 수비 3명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어 왼발을 가져다 대며 아스날 골망을 흔든 겁니다. 짜릿한 동점골이었죠. 손흥민의 리그 4호 골이자 아스날 상대 19경기 6골 2도움을 낸 것이었는데요. 계속 라인을 올리며 몰아붙이던 토트넘은 결국 다시 실점합니다. 후반 4분 아스날의 왼쪽 코너킥 공격 때 문전 혼전 상황에서 벤 화이트의 왼발 슈팅이 또다시 로메로의 팔에 맞아 VAR을 거친 뒤 페널티킥이 선언된 건데요. 사카가 키커로 나서 차분하게 골을 넣으며 아스날은 다시 2대1로 달아납니다. 로메로는 엎드려 펴쳐의 정신교육 1시간 추가가 예정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침착한 손흥민은 주변 상황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무슨 또 골을 먹히고 그래 라는 표정으로 담담하게 1분 만에 동점골을 만든 건데요. 중앙선에서 조르지뉴의 공을 뺏은 메디슨이 중앙으로 달려가던 손흥민을 보고 오른쪽으로 패스했는데 손흥민은 공을 잡지도 않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곧바로 오른발로 정확히 먼 포스트로 밀어넣으며 골키퍼 1대1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2대2 동점을 손흥민이 다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손주장의 고군분투 덕분에 토트넘은 힘겨운 아스날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었고요. 경기 중계진도 적잖이 흥분합니다. 사실 빼앗긴 승기를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정신력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상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몇만 명의 운집한 상대편 홍구장에서 난타를 맞으니 정신 차리기 힘들 것이니까요. 하지만 주장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이어간 로메로를 타박하기보단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정신을 붙들어 더 열심히 뛰기를 주문했거든요. 감정에 치우치기보단 실리와 팀을 생각하는 멋진 리더십이었죠. 다행히 선수들도 손 선수의 이런 리더십을 믿고 잘 따라줬습니다. 실제로 로메로가 전반 막바지 손흥민의 동점골로 가져온 기세를 후반 시작하자마자 핸드볼 파울로 PK를 내주며 실점한 것으로 기세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손흥민이 다시 으쌰으쌰 힘내자 하는 식으로 실점 1분 만에 골을 터뜨려버린 덕분에 팀은 하나로 뭉칠 수 있었죠. 아마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지 못했다면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그대로 반격 없이 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손흥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빠른 시간에 멀티골로 경기 균형을 맞추며 관중, 감독과 중계진을 놀라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일상의 대부분에서 빠른 것을 선호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찌나 빠릿하게 처리하는 걸 좋아하는지 한국 국제전화 코드조차 8이죠. 그런 한국인의 특성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빨랐던 손흥민의 동점골이었고 눈부신 집중력과 침착함이 돋보인 리더십이었고요. 현지 언론 역시 호응합니다. 당장에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을 줬는데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8.7점을 부여했고 또 다른 매체 품목도 8.8점을 줬고요. 또 EPL 공식 홈페이지와 BBC 스포츠 메인을 장식했죠. 정말 캡틴 손흥민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 기대되는 지점인데요. 이 기세를 이어 남은 시즌 내내 행복 축구하는 손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